동명이인이라며 끝난 줄 알았던 그 근저당 사건. 그런데 그날 밤 박진석이 누군가에게 영란은 절대 알면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다시 뒤집히기 시작했는데요. 해명 뉴스가 나가고 주가가 겨우 진정되는 듯 보이자 사람들은 금방 다른 이슈로 눈을 돌릴 거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슈저 안쪽, 특히 박진석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고성이는 내가 미쳤어라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척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오히려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고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감싸는 듯 공식 입장을 내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소파에 앉아 손만 비볐습니다. 그가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게 체면인지 딸 박영라인지 아니면 박진석이라는 이름 자체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박성재는 그날 밤 박진석의 서재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평소라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아버지 말해요. 이번 일 누가 꾸민 겁니까? 하고 따져 물었겠죠. 그런데 박성재는 서재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고 다시 잡았다가 놓고를 반복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자기가 믿고 싶은 아버지가 이번에도 늘 하던 방식으로 사람 하나를 버리고 집안을 살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박성재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결국 박성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책상 앞에서 신문 기사들을 펼쳐두고 있었고요. 박성재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동명이인 그 박진석, 진짜로 우연이에요? 박진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일처럼 말했어요. 끝난 일이다. 그 말이 박성재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박성재는 책상 위 신문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참고 참았던 말을 뱉어냈습니다. 끝났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끝났겠죠. 아버지가 끝내버렸겠죠. 누구 하나 희생시키고 집안 살리고 회사 살리고. 늘 그랬잖아요. 박진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박성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얘가 어디까지 알고 있지? 하는 계산이 먼저 깔려 있었고요. 박성재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더 확신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 성재야. 박진석은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도 다정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호하게 선을 긋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너는 모른다. 그러니까 말해달라잖아요. 박성재는 가까스로 말을 낮췄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뭘 알아야 대처를 하죠. 그 말이 47화에서 박성재가 했던 말과 똑같이 반복되는 순간 박진석은 마치 이미 준비해둔 대답처럼 아주 냉정하게 내뱉었습니다. 대처는 내가 한다. 그 순간 서재 문 밖에서 누군가 발을 멈추는 기척이 났어요. 박영라였습니다. 박영라는 원래부터 말이 적고 조용한 편이었지만 요즘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고성이가 궁지에 몰릴수록 박영라는 마치 숨이 가늘어지는 사람처럼 힘들어했거든요. 엄마 고성이를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고 아버지 박진석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오빠 박성재를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얼굴이 되어가고 있었죠. 박영란은 손으로 입을 막고 서재 문틈 사이로 박성재와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박성재가 흔들릴수록 박영란은 더 흔들렸고 박진석이 단호할수록 박영란은 더 무너졌습니다. 왜 우리 집은 늘 이렇게 돼버리지? 그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고성이는 밖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할 거다. 박성재는 그 말에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를 내쫓겠다는 거예요? 가진 돈 다 빼앗고 거리로 내모는 게 계획이에요? 박진석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듯 보였어요. 진짜로 흔들렸는지 흔들리는 척인지 박성재는 구분할 수 없었지만요. 박진석은 잠깐 입술을 다물더니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칭얼대지 마. 박성재는 그 순간 아버지에게서 사람 냄새가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더 악을 썼습니다. 영라 엄마란 사실은 잊은 겁니까? 아버지. 영라한테 엄마고 아버지십니다. 그 말을 들은 박영란은 결국 참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발 뒤꿈치가 복도 장식장에 부딪히면서 툭 소리가 났고요. 그 작은 소리 하나에 박성재와 박진석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박영란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더 처참해졌어요. 박영란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나 방금 들었어. 박성재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영나야 너. 박영란은 박성재의 말을 끊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는데도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오빠. 아버지. 엄마를 진짜로 버릴 거야? 박진석은 박영란을 보는 순간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늘 계산으로 굳어있던 얼굴이 잠깐 금이 가는 느낌이었죠. 박진석은 딸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끝내 거두었습니다. 그 망설임 하나가 박영란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박영란은 아버지가 나를 불쌍해하는구나라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바라보는 시선. 그게 박영란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영나. 박진석이 낮게 불렀습니다. 너는 모른다.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웃어버렸는데요. 울음이랑 웃음이 동시에 터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그 말 이제 알아. 우리 집은 늘 그 말로 사람을 벽 밖으로 밀어냈잖아. 너는 모른다. 너는 몰라도 된다. 그러고선 누군가는 사라지고 누군가는 살아남고. 박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성재는 박영란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깊은 줄 몰랐어요. 박영란은 늘 보호받는 그림 같은 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집안의 공기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읽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밤 고성이는 휴대폰을 쥔 채로 몇 번이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어요. 고성이가 가장 두려운 건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작한 사람이 나를 조작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고성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게 고성이를 더 궁지로 몰았고 궁지에 몰린 고성이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해. 내가 쓰러지면 너도 끝이야. 그리고 잠깐 뒤 모르는 번호로 답장이 왔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박진석 회장도 흔들립니다. 박영란도 흔들립니다. 고성이는 그 답장을 읽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영란가 흔들린다는 말은 고성희에게는 유일한 약점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무기였거든요. 그때 박영란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 곁을 지키고 있었고 체대 출신답게 몸은 단단했지만 마음은 그 반대였어요. 예전에 연애에서 크게 배신당하고 의욕을 잃었다고 했던 이지환이 이상하게도 박영란 앞에서는 늘 묵묵히 버텨주고 있었죠. 이지환은 문을 두드리려다 말고 안쪽에서 들려오는 숨죽인 울음을 들었습니다. 박영란은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었는데 그게 더 큰 울음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지환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나 씨. 이지환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박영란은 몸을 굳혔습니다. 박영란은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싫어했어요. 특히 이지환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이지환이 내 편이 되어버릴까봐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나가요. 박영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 혼자 있을래요. 이지환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어요. 혼자 있으면 더 아파요. 그 한 문장이 박영란을 무너뜨렸습니다. 박영란은 고개를 돌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지환 씨는 내가 얼마나 나쁜 딸인지도 몰라요. 엄마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엄마가 무너지는 거 보면 내가 같이 무너져. 내가 미쳤나 봐. 이지환은 박영란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박영란가 도망가지 못하게 손목을 잡는 대신 박영란의 손에서 휴대폰을 조용히 치워줬어요. 이지환은 그런 방식으로만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영나야, 네가 이상한 게 아니라 버티느라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아서 지친 거야.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지환이 늘 그렇듯 감정을 과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그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박영란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금지해둔 감정이 스치듯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랑 더 가까워지려 하지 마요. 나 때문에 다 망가져요. 이지환은 웃지도 않고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그저 말했어요. 망가지는 건 영란 이 잘못이 아니야. 이미 망가져 있던 걸 영란 너 혼자 붙들고 있던 거일 뿐이야.
그 말이 끝나자 박영란은 결국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이지환의 가슴에 묻히는 순간 이지환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박영란을 감싸 안아줬습니다. 그 포옹 하나가 박영란에겐 너무 위험했어요. 너무 따뜻한데 또 언제가 이 따뜻함을 두 번 다시 느낄 수 없게 돼버릴 것 같아서요. 그날 새벽 박진석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딸 박영란의 방문을 몇 번이나 바라봤어요. 들어가서 괜찮니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박진석은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위로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더 정확히는 위로를 건네는 순간 드러나는 진실이 두려운 사람이었거든요. 박진석에게는 이미 감춰야 할 진실이 너무 많았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매몰차게 대하면서도 진실이 밝혀질 경우 영라에게 어떤 상처로 돌아갈지를 염려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고성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영라를 지키려고 나를 버리겠다고. 이미 이를 게 없는 고성희는 더욱 충격적인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고성희는 벼랑 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 고성희는 아주 낮게 불렀습니다. 어디 당신이 죽는지 내가 죽는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 말은 절대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한 번 박진석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세상을 흔들어봤고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박성재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그 동명이인 박진석 구한 거죠?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박성재에게는 맞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중학교 동창이라며요. 아버지가 일부러 찾은 거죠. 우리 집을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 사람 인생을 대신 쓰는 거죠. 박진석의 얼굴에 아주 짧은 균열이 지나갔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말이 틀렸다고 부정하지 못했어요. 다만 박진석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내가 더 큰 걸 지키기 위해 작은 걸 버린다. 그게 박진석의 방식이었죠. 그때 박영란가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이지환에게 기대 울었던 박영란은 눈물이 말라붙은 얼굴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박영란은 박진석을 보다가 박성재를 보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영란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지켜지고 있다는 건 누군가가 대신 버려졌다는 뜻이구나. 박영란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진짜 딸 맞아요?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웠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이 나온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재도 박진석도 반응이 동시에 늦어졌어요. 박영란은 그 늦어짐 하나로 모든 걸 느껴버렸습니다. 박진석은 평정을 가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눈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도 박진석의 표정을 보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요. 박영란은 한 걸음 내려오며 다시 물었습니다. 나 엄마 닮았다고 다들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버지가 나를 보는 눈이 사랑이 아니라 안타까움 같았어. 그래서 무서웠어. 아버지, 나 뭐예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대답을 피하지 못하는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진석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고요. 박성재는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영라야, 지금 그 얘기는. 박영란은 박성재를 밀어내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 모른다는 말 듣기 싫어.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벽이었고 아무도 올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지환이 먼저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본능적으로 뒤로 가리며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보디가드로서의 습관이 먼저 나온 거였죠.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누구지? 이지환이 인터폰을 확인하려는 찰나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동명이인 박진석 본인이 직접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성재의 얼굴이 새하얘졌고 박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고 입술을 깨물며 미소를 지으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박영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방금 던진 질문의 답이 저 문 밖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문이 열리려는 순간 이지환은 박영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영란은 그 손의 온도를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손을 놓치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된다. 그리고 문이 열리기 직전
박진석이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영나야 제발, 오늘은 듣지 마라. 그 말이 끝나는 동시에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길고 더 집요하게요.